자, 물건 강론 판례입니다. 여기도 판례가 좀 많고 어렵죠. 특히 점유권 관련된 자주점유 판례, 소유권에서 취득 시효라든가 부합, 공유 판례, 지상권의 법정상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판례.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 그럭저럭인데, 유치권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당권 판례가 좀 또 어렵죠. 그래서 여기 강론 판례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 이제 결론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판례 결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어떤 사안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까지 이해해야 되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다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시면 본인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집중해서 기억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점유권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데요. 점유권에서는 특히 이제 자주점유와 관련된 판례들이 좀 까다롭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자주점유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판례도 어렵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론만 자꾸 기억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주점유라는 걸 완전하게 이해해서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게 뭐예요?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하여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든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사용수익 처분하든 그런 걸 다 사실상 지배라고 하게 되고요.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점유권은 거의 조문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죠. 210조부터 아니다. 몇 조죠? 192조부터 210조까지 조문 위주로 일단 암기를 하시고 잘 나오는 조문 위주로 몇 가지 판례 결론 기억하시면 된다. 자, 1번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거죠. 설령 그 건물을 예를 들어 갑소유 땅에 우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합니다. 소유자가. 옳은 지문이고요. 2번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때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 사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1번 해설을 보면 다시 한번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건물의 부지가 된 땅은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다. 따라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설령 그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를 점유하지 않는 거죠. 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자 부부는요 공동점유자입니다. 예전에는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어. 옛날에는 부인은 남편의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부부는 공동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주택을 아무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부부가. 그럼 건물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는 남편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인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틀린 지문이 되죠. 부인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니까 남편 및 부인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은 간접 점유와 관련된 건데요. 간접 점유자 그럼 임대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점유자 그럼 임차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가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이 물건을 제3자가 뺏어가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침탈이 아닌 경우 204조에서 점유 반환 청구는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점유를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임대인도 점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탈이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점유물을 넘겨줬어요. 병에게. 이건 침탈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무관한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4번. 돌아가신 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게 먼저 타주. 그러면 상속인도 타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조 1번. 타주 점유자인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상속한 사람은 상속의 경우에는 타주이기 때문에 자주이고 싶으면 상속이 아닌 새로운 권한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속받은 게 아니라 샀다. 또는 증여받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점유를 시작한 거다. 상속을 통해서 점유를 시작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주장해야 자주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해야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매매나 증여 같은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 같은 상속 이외의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2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를 개시했다. 그럼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5번 소유의사 즉 자주인지 아닌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겠죠. 점유취득의 원인. 매매냐 임차냐. 그 원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하게 된 원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점유했는가 주관적 의사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이죠. 따라서 분묘 소유자는 분묘 기지에 대해서 지상권자로서 점유한 거니까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타주. 지상권이라든가 임차인의 점유가 전형적인 타주가 됩니다. 자주점유를 추정하죠.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불분명할 때 197조 1항에서 추정 규정이 있죠. 점유태양 추정 규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는 걸로 추정하죠. 누가 실점유를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때 이 추정 규정은 예를 들어서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점유 추정은 사법적 법률관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증명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죠. 결과적으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또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 매매 같은 걸 주장했으나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자주점유 추정은 추정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깨집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점유자가 매매 등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따라서 주장했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는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7번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착오로 자 이렇게 된 땅을 샀는데 경계를 착각해서 매수하지 않은 땅 일부를 점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수했다고 착각하겠죠. 이렇게 매수인이 착오로 뭘 착오해? 경계를 착각해서 임적 토지 일부를 매수한 땅으로 믿고 점유했으니까 매수인의 점유죠. 그러니까 자주죠. 거기다가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거죠. 이때 분묘기지권이 필요가 없죠. 내가 매수한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으니까.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분묘를 설치했으니까 자주죠. 타주가 아니라 자주죠. 단순히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때는 타주지만 내가 산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분묘 기지권은 필요가 없죠. 자주가 됩니다. 자, 물건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주죠. 그 매매가 무효예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자주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 이런 걸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고요. 이때는 타주가 됩니다. 매수해서 점유했다. 그 다음 두 가지로 나눠서 매매가 무효다. 매수해서 점유했는데 매매가 무효다. 두 갈래. 무효를 알고 점유했다, 모르고 점유했다로 나눠서 알고 점유했다면 타주, 모르고 점유했다면 자주 이렇게 되겠죠. 자, 참조 1번.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타주 점유자가 예를 들어 임차인이 새로운 거는 매수를 해버렸어요. 물건을 빚는 사람이 그 물건을 샀어. 그래서 매수인으로서 다시 점유를 개시했어. 그럼 당연히 그때부터 뭐가 되죠? 자주가 되겠죠. 반면에 2번. 자기 소유 부동산이니까 자주죠. 이걸 팔았어요. 대금을 받았고요. 인도를 해야 돼. 어떤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라 의무가 생겼다. 어떤 물건을 타인에게 반환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뭘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인도 의무나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되면 타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 부동산이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등기부에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면 공유로 보여요.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가운데서 딱 경계선을 치고 담을 설치하고 특정 부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식하고 있어요.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이렇게 됩니다. 이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자가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이 특정해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건 자주가 됩니다. 근데 갑이 여기를 점유해요. 이건 타주가 돼요. 타주가 되는데 갑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을소유 땅을 요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권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주 점유가 가능한 권한 매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가 되죠. 단순히 갑이 종전의 공유지분권, 즉 구분소유적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점유하면 타주예요. 그런데 매매처럼 구분소유적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한, 이게 매매죠. 이거에 의하여 내가 점유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갖고 자주로 판단합니다. 10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소유자라면 대지지분에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자라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그죠? 대지 지분권자라면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면 소유자라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자존심은 깨진다. 이게 팔라고요. 11번 진정한 소유자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점유자를 상대로, 자 이때 이 점유자는 자주가 추정되겠죠. 소송을 제기하여, 누가 누구에게? 소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자가 승소,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된 때부터 반환의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가 아니라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뭘로 바뀌어요? 타주로 가요. 패소송이 제기된 때부터가 아니라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죠. 자, 12번은 198조죠. 계속점유 추정.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면 점유 계속이 추정되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간 언제쯤 점유 상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되죠? 그래서 민법 198조의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 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뭐가 인정되면, 점유 상계가 인정이 되면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12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13번. 이거 뭐죠? 200조에 뭐라고 돼 있죠?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즉, 점유자가, 이거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즉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죠. 자, 200조에서는 점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동산에만 적용, 동산.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즉,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부동산에는 권리적 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14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인 201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2조 선의점유자의 이익현존 한도의 손해배상 책임, 203조 선악불문 필요비유비상한 청구권, 세 가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과실수취권, 손해배상 의무,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201조. 과실수 취할 수 있는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는 타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그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죠. 그 과실 중에 뭐가 있어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사용이익. 이것도 과실로 취급하죠. 사용이익도 과실로 취급하니까 선의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과실 수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조 2번.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15번. 비용상환청권. 203조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선악을 묻지 않고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203조가 적용이 되려면 이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와 같은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그때는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관계, 임대차 계약관계에 관련된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03조를 굳이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참조. 우리 임대차에서는요,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행사 시기가 다르죠. 필요비는 임대차 존속 중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러나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때 청구하게 됩니다. 필요비, 유익비, 공의.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6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에서 뭐라 하죠? 점유가 침탈당해야 되죠. 점유가 침탈당한다는 건 뭐예요? 뺏긴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 점유자가 기망에 의하여 점유물을 인도한 것은 을이 갑을 기망했으니까 점유자 갑이 기망에 의하여 을에게 점유물을 인도했죠. 이건 침탈이 아니죠. 아니니까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초한 208조에 하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라고 되어 있죠.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점유취득시효. 근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담을 딱 설치해가지고 을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점유권에 기초하여 점유를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즉 담장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을이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갑이 토지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점유권에 기초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갑이 점유하던 물건을 을이 침탈했죠. 그럼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다만 204조에서 뭐라고 돼 있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라고 돼 있죠. 이 1년이란 기간은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고 만약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 1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 출소기간이죠. 출소기간. 1년 내 반환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1년 내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이다. 이런 것들이 판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딱히 어렵진 않지만 뭐 요 정도 내용들은 확인을 점유권에서 판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는 소유권에 관련된 판례고요. 이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